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몰락한 지식인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심리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중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위기억이라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해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 허위기억이라는 게 이제 장기기억이 얼마나 모호하면 이런 허위기억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증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프터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죄 현장에서 뭐 목격자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할 거 없이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본인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생각 그리고 유도신문 같은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진술이 변경될 수도 있고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공감되고 납득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허위기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이제 정의를 딱 내려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실제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일종의 착각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허위 기억의 예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기억이 얼마나 모호한지, 얼마나 부정확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 기억의 모두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프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고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죠. 이 무고죄. 특히나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어떤 성윤리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무고죄의 대부분이 이 목격자 있죠. 목격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어떤 뭐랄까, 이 기억의 이제 어떤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격자의 잘못된 기억으로 발생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기억되는 거,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허위 기억이자 과실 기억, 뭐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 기억이자 허위 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허위 기억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라든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기억력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감정이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날 왠지 기분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기분이 그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분이 그날따라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독자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건 여담이고, 아무튼 이러한 경험이라든가 감정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가치관,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유도신문 있죠. 유도신문.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술을 해야 될 때, 어떤 이제, 유도신문적인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또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허위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건의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준다라고 칩시다.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목격자예요. 그럼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범인이 있냐라고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뭐 범인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이제 예상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들이. 그러면 이제 A라는 목격자는 여기에서 이 사람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여기 이제 이 네 번째 사람을 이제 지목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가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그 이제 유도신문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 딱 보니까 전과 기록 뒤져봐도 전과가 뭐 10범이 넘는 인간인데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목격자가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단 불러들여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 목격자가 인식을 한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애매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몽타주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불러들이면, 경찰이 이제 딱 그 자식을 불러들이고 목격자도 딱 왔을 때 용의자의 얼굴을 딱 직접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때의 기억이 살아납니다 라고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 시간대 그 밤에 새벽에 제가 봤던 그 사람의 얼굴은 이 모습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높은 확률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확률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억울하게 옛날에는 뭐 깜빵살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뭐 포렌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런 국가수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하면서 과학적으로 수사하면서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지만 이제 불과 이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도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목격자의 진술에 거의 뭐 90% 이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진 보여준 다음에 한 명 골라보라 그래가지고 애매한데 얘 같은데 하고 지목을 했을 때 얘를 불러놓고 목격자 불러놓고 봤을 때 맞다라고 하면은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범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근데 범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프터스는 여기서 이러한 예시에서 뭘 말하고자 했냐. 경찰한테 불려가서 용의자의 얼굴을 직접 보면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허위 기억의 형성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새벽에 가시다가 갑자기 막 누군가가 막 몸에서 막 액체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 보니까는 막 옆에 있는 남자가 막 칼로 막 쑤시고 있는 거야. 막 온 몸을. 그러면은 막 그 사람 막 피가 막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야근하다가 집에 가시면서 봤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 남자의 얼굴을 주목하기보다도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뭐 눈을 가린다든지 도망친다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지나갔을 때 CCTV 보니까 목격자 여기 한 분이 있네 해가지고 목격자를 불렀을 때 여러분이 목격자겠죠.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진술했을 때 죄송한데 얼굴 제대로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명단이라든가 사진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골라보세요. 제일 유사한 사람 골라보세요. 몽타주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리거나 고르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는데도 정확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설명했으면은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위 기억이 형성되는 첫 번째 예시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기술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범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처방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대처 능력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좀 덜 할 수가 있는데, 뭐 옛날에는 심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허위 기억이 형성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유도신문 말씀드렸죠? 질문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유도신문이라는 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의 방법이라던가 방식에 따라서 그 대답하는 어떤 그 결론이 나오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기억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차량이 추돌한 사고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차량이 추돌한 사고를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을 놓고 봤을 때 차량이 뭐 두 대가 뭐 어느 정도 속도로 적돌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두 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추돌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A그룹의 집단이 실험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5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둘이 박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든가 뭐 여기 B집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50km의 속도로 달려가다가 박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은 여기 이제 속도 같은 경우에는 미터기가 나오니까 이 속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깨지지 않았는데도 깨짐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깨졌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추돌을 했을 때 유리가 깨졌냐 깨지지 않았냐라는 것은 일종의 예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깨졌냐 깨지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깨지지 않았는데 깨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깨지지 않았으니까 깨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추돌이냐 격돌이냐라는 이러한 질문 방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방금 전에 뭐 깨졌다 깨지지 않았냐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저도 이제 말하면서 혼란스러워
시끄러워가지고 뭐 안 깨졌는데 깨졌다, 깨졌는데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의 어떤 얽힘 같은 게 좀 나온 것 같은데 버퍼링이 좀 걸린 거죠, 한마디로.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다? 질문 방식과 질문에 사용하는 용어와 아니면은 질문자, 유도신문하는 사람의 태도와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허위 기억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위 기억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쇼핑몰 미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실험입니다. 이 쇼핑몰 미아는 역시 로프터스 이 인지심리학자가 했던 건데 뭐냐면은 자, 쇼핑몰이 있다라고 칩시다. 오늘날에 쇼핑몰 많죠. 예, 제가 사는 근처에도 상당한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이케아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겠죠. 이케아 가까운데 어디 있는지. 자, 아무튼 이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에서 우리가 미아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그러면은 이러한 기억을 이제 허위 기억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기억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기억을 어떻게 한다? 조작이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실험입니다. 이 쇼핑몰 미아 이제 이 실험이. 자, 그래서 로프터스는 유아기에 이제 부모에게 학대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유아기 때 이제 이 부모한테 본인이 이제 어뷰즈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엄청 학대했어. 유아기 때 뭐 말 안 들으면은 밥도 조금밖에 안 주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뭐가 있냐? 허위 기억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믿고는 싶어. 이 사람이 내담자가 나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다라는 말을 믿고는 싶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 자식이 억측을 하고 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로프터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다고 말하는 이 A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이제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이제 이 로프터스한테 얘기를 할 때 로프터스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의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실험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내담자로부터 실험을 하진 않았겠죠. 왜냐면은 이 내담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피험자를 따로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피험자를 하나 이제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허위 기억을 심어보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허위 기억을 한번 심어보자. 이 사람한테. 머리에 이제 허위 기억을 심어보자 해서 의도적으로 심어보는 쇼핑몰 미아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기억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알아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야, 너 어릴 때 너 산에서 곰을 만났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한테 엄마가 너는 어릴 때 정말 시끄러운 아이였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학급에서 그냥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애 좀 조용히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뭐 물론 뭐 그렇게까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때 네가 산에서 호랑이 만났다. 엄마는 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반에 애들이 공부를 못했다. 너 때문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제 기억을 심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에피소드를 들은 거죠. 한마디로. 그죠? 에피소드를 듣게 됩니다. 누가? 로프터스가 들어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작성해요. 이 A군의 에피소드를 쭉 작성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산에서 호랑이 만났다. 두 번째가 뭐였죠? 너 반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이 너 때문에 공부 못하고 담임 선생님 너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연락 왔다. 라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로프터스가. 그래가지고 이 A군의 에피소드에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에피소드를 하나 추가해요. 세 번째. 이게 뭐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거. 그러면 허위겠죠. 여기에 뭘 추가하냐면은 너 어릴 때 엄청나게 큰 쇼핑몰에서 한번 길을 잃었었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 찾느라고 4시간이 넘게 돌아다니고 집도 못 가고 울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 A라는 이 아이한테
이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작성했던 에피소드야. 기억나? 너 5살쯤에 쇼핑몰에서 미아가 됐었대. 너희 엄마 아빠가. 그래서 너 찾으려고 아주 그냥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이 에피소드 이 쪼가리를 주면서 적은 거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애가 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언제 읽냐? 바로 이 청소년기에 읽겠죠. 그러면은 읽으면서 내가 그랬나? 맞아. 호랑이 만났던 것 같아. 그리고 맞아. 나 엄청 시끄러웠었어. 그래서 맨날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었어. 그리고 나서 3번째 거를 딱 읽을 때 무슨 생각하냐? 이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한번 길을 잃었었구나, 쇼핑몰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이 피험자에게 허위 기억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쉬운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기억 자체가 어떻다? 취약하기 때문에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바로 로프터스는 쇼핑몰 미아 실험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기억이라는 것은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유도신문 같은 5만 가지 변수로 인해서 충분히 뭐 될 수 있다?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로 사건을 목격했을 그 범죄자, 범죄 현장의 그 목격 증언의 신뢰를 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신뢰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총정리를 하자면 범인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범인이냐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시의 목격자로부터 이 목격자가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을 찝어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기억은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 수많은 어떤 생체 바이오리듬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나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허위 기억과 쇼핑몰 미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